선주는 남편 명섭과 여동생이라 여겼던 미라의 불륜을 알게 되며 둘 사이를 확실히 갈라놓는 데 성공합니다. 이유야 물론 명섭의 성공을 위한 욕망 덕분이었는데요. 그로 인해 버림받은 미라는 충격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선주와 명섭의 앞에 나타난 미라. 바로 선주의 의붓동생 정원의 여자로 등장했는데요. 미라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정원은 이미 미라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더불어 결혼까지 하고 싶다 말하는 정원. 선주는 그런 정원을 말리기 위해 진실을 말해주는데요. 과연 정원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또다시 미라가 사고난 그날로 돌아갑니다. 정원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손에 난 상처를 보더니 경찰은 정원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했던 미라와 결국 진실을 알고 헤어졌던 정원. 누나 선주와 명섭의 리마인드 웨딩에 나타난 미라를 보고 죽고 싶냐는 말을 했는데요. 과거 정원은 강임에게 무시와 핍박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가족 중 유일하게 자신을 챙겨준 건 바로 선주. 정원은 그래서 선주를 지켜주고 싶었던 걸까요? 다시 나타나 선주를 괴롭게 만들려는 미라를 말리기 위해 다투다 찌르기라도 한 것일까 싶은데요. 하지만 치즈 자르는 칼이 그 정도의 치명상까지 입힐 수 있을까요? 비상강은 그게 가장 큰 의문 같네요. 과거로 돌아가 선주의 집에 인사를 하러 온 정원과 미라. 미라는 사실 복수를 위해 정원에게 일부러 다가갔는데요. 그렇게 또다시 선주와 명섭의 곁으로 온 미라. 참 대단히 무서운 여자 같습니다. 정원과 운명이라 말하는 미라. 정원이 곤란한 상황에서 미라가 도움을 줬었는데요. 이 또한 뒤에서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 정원에게 접근을 했던 미라. 라인을 망가뜨리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계적인 패션 회사가 고작 미라라는 여자 하나 때문에 무너지기라도 할 수 있는 걸까요? 생각 자체가 조금 우습기까지 합니다. 비상강은 자신이 피해자라 믿는 미라의 사고방식이 참 궁금한데요. 사실 엄밀히 따져보자면 가해자에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명섭을 꼬셔 함께 했고 선주의 자리를 탐내며 밀어내려 했던 과거의 미라. 하지만 이유가 어찌되었든 명섭은 제자리로 돌아가려 했고 그 이유로 선주와 명섭에게 복수를 꿈꾼 미라인데요. 거기다 지금은 선주의 동생 정원에게까지 접근을 한 미라를 보아하니 기가 막힙니다. 1%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사실인데요. 또다시 명섭에게 접근을 하는 미라. 아이들이 있는데도 잘 맞을 것 같다며 수작을 부립니다. 비상강은 드라마를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왜 굳이 아이들까지 큰 상처를 주는 걸까 싶습니다. 정원은 선주에게 미라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놀란 선주는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리며 다치게 됩니다. 화가 난 선주는 화장실에 있는 미라에게 협박을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되려 더 당당한 미라는 정원에게 자신이 명섭의 내연녀이자 아이까지 가졌었다고 말하겠다 말합니다. 선주는 자신이 괴로운 것은 괜찮지만 정원까지 힘들지 않길 바라는데요. 결국 미라에게 말려버린 선주. 그냥 다 알아버리는 게 정원이 후에 알게 되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마냥 숨기는 것이 왜 동생을 위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뻔뻔한 미라를 이대로 넘기기엔 진짜 짜증나네요. 명섭이나 선주나 멘탈이 무너진 건 사실일 것입니다. 결국 선주는 정원을 불러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하는데요. 어떻게든 결혼을 막아야 하는 선주. 선주에게 진실을 모두 듣게 된 정원. 미라의 불륜은 흠이라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요. 막말로 매형과 불륜은 아니지 않냐는 정원. 아이고, 선주의 마음을 후벼파네요. 그냥 매형의 불륜녀라고 사실대로 왜 말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비상강이었다면 미라가 등장하자마자 등짝을 때리며 네가 어디라고 오냐며 불륜녀라고 동네방네 떠들었을 텐데 선주는 참 고상하기도 합니다. 선주 멘탈이 거의 국가대표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라를 찾아온 명섭. 또다시 달콤한 말로 미라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살짝 흔들리는 듯 보이는 미라. 다시 과거처럼 아련한 눈빛으로 바뀌는데요. 고작 이 말에 흔들린다면 굳이 정원에게 접근을 한 것일까요? 명섭에게 흔들리는 미라. 그때 정원이 미라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미라의 상황이 되어버린 명섭. 미라의 집에 숨어버리는데요. 정원은 미라에게 진심으로 미라의 과거를 이해하고 앞으로는 자신과 행복하자 말을 하게 됩니다. 미라는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게 될까요? 문틈으로 명섭이 보고 있음을 확인한 미라는 명섭의 질투를 자극하려는지 명섭이 한 달콤한 말을 정원에게 하게 됩니다. 와, 정말 고단수네요.
아련한 눈빛을 보내놓고 오히려 명섭의 뒤통수를 때려버린 미라. 집으로 온 명섭의 표정을 읽은 듯한 선주. 사실 명섭의 표정은 미라와 정원을 보고 난 뒤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는 듯 보이는데요. 이 모습에 더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아무렇지 않아야 하지만 아직도 마음이 있는 듯 보이는 명섭. 명섭의 마음을 어느 정도 파악한 선주는 다음 날 미라와 정원을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는 선주. 하지만 선주의 결정에 미라는 오히려 당황스러워 보이는데요. 그 모습까지 읽게 된 선주입니다. 또한 자신의 옆집을 구매해 자신의 옆에 살라 말하는 선주. 왠지 더 독해진 선주의 모습 같습니다. 옆에 두고 명섭과는 눈빛만 오가며 불륜 생활을 하든 괴로워지길 바란 걸까요? 어차피 정원을 사랑하지도 않는 미라인지라 결혼 자체가 행복일 수가 없겠죠. 명섭을 빼앗고 싶어 다가갔을 미라. 하지만 오히려 선주에게 발목을 잡힌 느낌입니다. 일은 빠르게 처리가 되고 옆집으로 이사를 오게 된 미라와 정원. 선주의 계획이 대충 느낌이 오는데요. 모두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소개하며 더 이상 미라의 삐뚤어짐을 막고 정원의 행복을 지키려는 듯 보입니다. 그 모습에 미라처럼 괴로운 건 명섭도 마찬가지인데요. 일타쌍피로 제대로 두 사람을 잡은 선주. 한편 미라는 자신을 위해 맛있게 요리도 해주는 다정한 정원을 생각해서라도 그냥 정원을 사랑하기로 노력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임의 생일날 온 가족이 별장에 모이게 됩니다. 여기서 또다시 명섭과 미라는 허튼 짓을 할 것 같아 불안한데요. 호락호락하지 않은 강임이기에 왠지 눈치가 빨라 알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늦은 밤 산책을 하던 선주는 별장 창고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가보는데요. 불안한 마음으로 그것을 열어보았는데 혹시는 역시나 미라와 명섭은 또다시 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정원에게 진실을 말해 헤어지게 한 후 미라를 죽이려던 걸까요? 명섭은 뻔뻔하게도 또다시 바람을 피우고 선주에게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데요. 회사도 가족도 공중분해될 것이라며 가증스럽게 말하는 명섭. 사실 미라에겐 마지막에 자신과 함께할 사람은 미라라는 달콤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주와 이혼은 하기 싫고 명섭은 이 드라마의 최고의 빌런 같아 보이네요. 미라가 복수를 위해 정원을 괴롭게 했지만 명섭의 달콤한 말들 때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곁에 있었는데요. 명섭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어느 한 손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엔 모두 잃게 될 빌런은 명섭. 그냥 미라를 찌르지 말고 명섭을 찔러버리는 것도 답인 것 같은데 말이죠. 미라는 정원과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고 그 결혼식에서 선주는 거래를 하자 말합니다. 선주의 거래는 과연 무엇일까요? 뻔뻔하고 거만하기 짝이 없는 명섭을 무너뜨리기 위해 손을 잡자는 것인지 아니면 미라가 자신을 돕도록 이용하려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뭐가 되었든 선주는 명섭의 추락을 꿈꾸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오늘도 역시 몹쓸 불륜녀, 불륜남 때문에 욕하며 보게 된 드라마 쇼윈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